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양대감 댁은 그야말로 대궐 같았습니다.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99칸 대저택에는 양대감을 비롯해 수많은 처첩들과 100여 명의 하인들이 북적거리며 살아갔죠. 그 많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이가 바로 머슴 대길이었습니다. 20살이 된 대길이는 키는 훤칠했지만 얼굴은 그리 호감 가는 편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어릴 때 산에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후로는 생각하는 것도 남들보다 한참 느렸습니다. 말을 할 때면 더듬거리기 일쑤였고 간단한 일도 여러 번 설명해야 겨우 이해할 정도였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천애고아인 대길이는 양대감 댁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좋은 소리 한 번 듣기 어려웠어요. 논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말을 먹이고 마당을 쓸고 똥통을 치우는 일까지 모두 대길이 차지였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대길이를 바보 취급했어요. 생각이 굼뜨고 말도 어눌한 대길이가 우습기만 했으니까요. 밥도 늘 가장 마지막에 주었고 찬밥과 누런 된장국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대길이에게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방 식모인 옥분이었어요. 18살 옥분이는 얼굴도 예쁘고 손재주도 좋아서 안채 마님들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길이는 매일 부엌 근처를 기웃거리며 옥분이를 몰래 바라보곤 했죠. 배고파서 그러냐, 밥 좀 더 달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면 옥분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밥은 정해진 만큼만 주는 거야. 더 먹고 싶으면 일을 더 잘하든지. 옥분이의 차가운 말투에 대길이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무를 할 때도 물을 길어올 때도 늘 옥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채를 지나가던 대길이는 우아하게 걷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복 치마자락이 바람에 살랑이며 걸어가는 모습이 선녀 같았어요. 바로 양대감의 큰딸 주연아 씨였습니다. 22살인 주연아 씨는 시집도 가지 않은 채 집안에서 글을 읽고 시를 지으며 지냈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학식도 뛰어나다고 소문났습니다. 대길이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앞에 있던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집단을 잔뜩 등에 지고 있던 터라 우르르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습니다. 마음씨 착한 주연아 씨는 놀라며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어봤어요. 대길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황급히 집단을 주워 담았습니다. 저런 분이 나 같은 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했습니다. 같은 머슴들도 천대하는데 말이죠. 대길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아씨를 몰래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주연아 씨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날도 대길이는 온갖 굳은 일을 하느라 녹초가 되어 허름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여럿이 함께 지내는 큰 방이 있었지만 대길이만은 헛간 옆 조그만 골방에서 혼자 지냈어요. 늘 혼자라 외로웠지만 그래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 나름 편하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누워있던 대길이는 문득 옥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옥분이가 나한테 좀 더 친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밥도 더 주고 말도 좀 걸어주고. 그냥 하루만이라도 내 말을 들어줬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하지만 그런 일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죠. 대길이는 한숨을 내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길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양대감 댁에서 쓸데감이 떨어져 가고 있어서 하루 종일 나무를 해와야 했거든요. 등에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는 대길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대길이는 굵은 참나무 가지를 자르려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러다 발밑에 있던 큰 돌부리에 걸려 그만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이놈의 돌부리가. 화가 난 대길이는 땅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옷도 찢어졌어요. 더욱 화가 난 대길이는 돌부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뭐야, 이건 돌이 아니네. 자세히 보니 돌부리인 줄 알았던 것이 흙에 묻힌 무언가였습니다. 대길이는 호기심이 생겨 주변 흙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한참 파내자 신기한 모양의 호리병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겼네. 이런 건 처음 보는군. 호리병은 롯새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겉면에 용과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크기는 한 손에 들만했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대길이는 손수건으로 호리병을 닦기 시작했죠. 어디 좀 닦아볼까? 이거 꽤 귀한 물건일지도 모르겠는데? 호리병을 문지르는 순간 갑자기 번쩍하는 빛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호리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연기는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형체가 되어 대길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음아, 드디어 누군가 나를 깨웠구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길이는 너무 놀라서 뒤로 벌떡 넘어졌어요. 눈앞에 나타난 것은 키가 장정 2명은 좋게 될 것 같은 거대한 산신령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고 옷은 구름처럼 둥둥 떠 있었어요. 산신령이시옵니까? 대길이는 말을 더듬으며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다. 나는 호리병의 산신령이로다. 그대가 나를 호리병에서 깨워주었으니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소원이라고요? 대길이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소원은 하나씩만 빌 수 있고 한 번 빈 소원은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라. 자, 첫 번째 소원을 말해보거라. 대길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원을 빌라고 하니 무엇을 빌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돈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힘을 달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니까 빨리 말하지 못하겠느냐? 나도 바쁜 몸이다. 산신령이 재촉하자 대길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젯밤 생각이 났어요. 그럼 저희 집 찬방 옥분이가 하루만 제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신령은 피식 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나 재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박한 소원을 빌다니 재미있었어요. 젊은 놈이 계집에 마음을 두었구나. 좋다. 그 소원 들어주마. 오늘 하루 동안 그 계집이 내 말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하루가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정말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제 이 호리병을 가져가거라. 다음 소원이 있을 때 호리병을 문지르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더니 산신령은 다시 연기가 되어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길이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호리병만이 방금 일어난 일이 실제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이게 다 사실일까? 옥분이가 정말 내 말을 들어줄까? 대길이는 호리병을 소중히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는 몇 단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산신령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양대감 댁에 돌아온 대길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옥분이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였어요. 호리병을 방에 숨긴 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이는 저녁상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와 배추를 썰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대길이는 긴장한 채로 옥분이에게 다가갔죠. 옥분아. 옥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왜? 또 밥 달라는 소리야? 평소 같으면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옥분이에게 상처받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길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니야. 오늘 저녁에 너무 배고픈데 저녁상을 좀 거하게 차려서 내 방으로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옥분이가 뭐라고 욕을 하거나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응, 그럴게. 조금만 기다려. 옥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대길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해줄 거야? 그럼 왜 안 해주겠어? 잠시만 기다려. 산신령의 힘이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길이는 믿기지 않았어요. 옥분이가 이렇게 순순히 자신의 말을 들어주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옥분이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대길이에게 주던 찬밥이 아니라 따끈한 흰쌀밥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갖가지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죠. 김치, 나물, 생선조림, 계란찜까지 마치 양반상 차리듯 했어요. 다른 하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옥분아, 웬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리니? 그냥. 대길이가 오늘 많이 힘들어 보여서. 옥분이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그냥 대길이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옥분이는 정말로 푸짐한 상을 대길이의 방으로 가져왔어요. 열첩 반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어떡해? 대길이는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푸짐한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많이 먹어. 오늘 산에서 나무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옥분이는 대길이 옆에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소 같으면 상을 갖다 주고 바로 나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길이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고 배고팠던 터라 정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옥분이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맛있어?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응, 정말 맛있어. 고마워, 옥분아. 대길이는 감동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배불리 먹고 나니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서 옥분이를 다시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차갑게 대하던 옥분이가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옥분이의 하얀 피부와 예쁜 얼굴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오늘 산에서 나무를 하느라 너무 피곤해. 혹시 안마를 좀 해줄 수 있을까? 대길이는 용기를 내어 부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 누워봐. 대길이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옥분이의 다리 위로 누웠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쳤겠네. 대길이는 당황했습니다. 옥분이의 다리를 안고 누웠는데도 옥분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안마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옥분이의 부드러운 손이 어깨와 등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안마였어요. 그런데 옥분이의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그리고 옥분이의 탄력 있는 허벅지에서 오는 느낌에 대길이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옥분이의 안마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도 대길이를 위해 열심히 어깨와 등을 주물러 주었어요. 기분이 어때? 시원해? 응, 정말 시원해. 고마워. 대길이는 옥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옥분이의 손길도 점점 더 부드러워졌어요. 잠시 후 대길이는 몸을 돌려 옥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보는 옥분이의 얼굴이 유난히 예뻐 보였어요. 하얀 피부에 도톰한 입술, 그리고 맑은 눈이 대길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순간 대길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옥분아, 너 정말 예쁘다. 대길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이었죠. 고마워. 너도 오늘 왠지 다르게 보여. 옥분이도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보통 같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자리를 피했을 텐데 오늘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길이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옥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옥분이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길이의 손을 꼭 잡아줬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습니다. 대길이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끌어안게 되었어요. 대길이는 옥분이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피부를 느꼈습니다. 옥분이도 대길이의 품에 편안하게 안겨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길이에게는 생애 첫 경험이었어요. 너무 떨리고 서툴렀지만 그만큼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옥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았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가? 꿈이 아니라 현실인가? 대길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경만 했던 옥분이와 이렇게 가까워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옥분이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럴 수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런지 자신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대길이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몸을 탐하게 됩니다. 대길의 생애에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길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분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었는데 지금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옥분이가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대길이의 방이었고 대길이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옥분이는 어젯밤 일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대길이에게 밥을 가져다 주고 안마를 해주고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옥분이는 당황했어요. 평소 대길이를 그냥 하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대길이도 잠에서 깼어요. 대길이의 바로 눈앞에 속치마가 올라가 늘씬한 다리와 다리 사이가 훤히 보이는데도 모르고 있는 옥분이를 보니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옥분아, 잘 잤어? 대길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옥분이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 먼저 가야겠어.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해. 옥분이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가려 했어요. 어젯밤 산신령의 마법이 풀리면서 원래 성격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잠깐, 옥분아, 어디 가니? 하지만 옥분이는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대길이는 홀로 남겨져 어리둥절했어요. 뭐지?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대길이는 옥분이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까지 그렇게 다정했는데 갑자기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어젯밤의 기억만으로도 대길이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생애 처음 경험하는 그런 감정과 경험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산신령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하루밖에 안 되는구나. 대길이는 아쉬웠지만 어젯밤의 추억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문득 두 번째 소원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옥분이는 예전처럼 대길이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색해하며 피하려고만 했어요. 대길이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대길이는 깨달았어요. 순간적인 힘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길이는 두 번째 소원을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양대감 댁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옥분이도 다시 자신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냥 얻어지는 힘일 뿐이었어요. 진짜 실력이 없으면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길이는 안채를 지나가다 다시 주연아 씨를 보게 되었어요. 주연아 씨는 정원 정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런 분과 어울리려면 나도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대길이는 주연아 씨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똑똑해져서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된다면 언젠가는 주연아 씨와 대화라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꿈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대길이는 호리병을 꺼내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소원을 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번쩍하더니 다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오, 나를 다시 불렀구나. 두 번째 소원을 빌 준비가 되었나? 예, 산신령님. 이번에는 신중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대길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 집 주연아 씨 같은 분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똑똑해져야 할 것 같아요. 글도 읽고 쓸 줄 알고 학문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이번에는 제법 생각 있는 소원이구나.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나는 내게 재능을 주겠지만 너도 노력해야 한다. 매일 밤 꿈에서 내가 나타나 학문을 가르쳐 줄 테니 열심히 배워라. 정말이요? 정말 저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실력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원래 양반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주겠다. 그래야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산신령은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대길이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내일부터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산신령은 다시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길이는 갑자기 머리가 띵했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난 대길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지던 생각이 맑고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하인들이 대길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길이 너 원래 양반 집안 출신이었지?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 집안이 몰락해서 여기서 지내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의 기억이 바뀌어 있었어요. 대길이가 원래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집안이 몰락해서
양대감 댁에 의탁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대길이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집안일이 손에 잘 잡혔습니다. 머리를 쓰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밤에는 정말로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자도 가르쳐 주고 시 짓는 법도 알려주고 역사와 경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대길이는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꿈에서 배운 것을 복습했어요.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쉽게 이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대길이의 변화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말하는 것부터 달라졌어요. 더듬거리던 말투가 사라지고 유창하고 품격 있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길이가 장작을 패고 있는데 다른 하인이 다가왔어요. 대길아, 너 요즘 왠지 다르게 보이는데? 말도 잘하고. 그런가요? 요즘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책? 너가 책을 읽는다고? 그럼요. 어제는 이런 시를 지어봤어요. 대길이는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가을바람 불어오니 낙엽이 흩날리고 고향 생각 간절하여 마음이 아프구나. 세상살이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젠가는 꽃피리라 봄이 오리라. 와, 대길이 너가 이런 시를 정말 대단한데. 다른 하인은 놀라며 감탄했어요. 얼마 전까지 바보 취급받던 대길이가 이런 시를 짓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도 대길이의 변화를 느꼈어요.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길이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옥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예전 같으면 어눌하게 더듬거리며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옥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길아, 너 말하는 게 많이 달라졌네? 그런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가 봐. 아참, 이 시 한번 들어볼래? 대길이는 또 다른 시를 읊었어요. 맑은 물이 흘러가니 시간도 따라가고 아름다운 꽃잎처럼 너의 미소 고운데 세상 모든 시를 믿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 또 어디 있으랴. 옥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그 대길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며칠 전 어색하게 만났던 그 사람이 이렇게 멋진 시를 지어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대길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옥분이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양대감도 대길이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느 날 대길이가 정원을 청소하고 있는데 양대감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가 대길이인가? 많이 달라 보이는군. 예, 대감마님. 안녕하십니까? 대길이는 정중하게 예를 갖춰 인사했어요. 양대감은 놀랐습니다. 말하는 것도 예의 바르고. 혹시 글을 아는가? 예, 조금은 압니다. 그래. 양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거라. 양대감은 붓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대길이는 유창하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호, 이는 제법 훌륭한 글씨가 아닌가. 집안이 몰락했다지만 역시 양반 가문의 혈통이구나. 양대감은 대길이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길아, 자네 실력이면 과거 시험에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나?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대길이는 기뻤어요. 이제 정말 양반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대길이는 과거 시험 준비에 본격적으로 매달렸어요. 낮에는 간단한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산신령이 꿈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낮에 복습하고 응용하는 식으로 공부했죠.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술술 머리에 들어왔다는 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운 내용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대길이는 자신 있게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보니 산신령이 꿈에서 가르쳐 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대길이는 차근차근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시도 짓고 글도 썼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놀랍게도 대길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원급제로 말이에요. 합격이다. 정말 합격했어. 대길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로 양반이 된 거였어요. 대과에 급제한 대길이는 그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머슴에서 현감이 된 거였죠. 물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원래 양반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어요. 부임하고 나서 대길이는 양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감마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이제 자네도 당당한 현감이니 편하게 말하거라. 실은 주연아 씨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혹시 혼담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는 머슴이었지만 지금은 엄연한 현감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학식도 뛰어나니 나쁘지 않은 혼담이었어요. 그런가? 주연이의 마음은 어떤지 알아봐야겠구나. 주연아 씨는 대길이의 변화에 대해 이미 들어 알고 있었어요. 머슴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현감이 되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원에서 주연아 씨와 대길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길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주연아 씨, 안녕하십니까? 현감 김대길입니다. 아, 현감님. 안녕하세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주연아 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길이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정원에서 넘어졌던 그 머슴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함께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길이는 주연아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아씨, 실은 예전부터 아씨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주연아 씨는 대길이의 진실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대길이가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의 위치에 올랐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감님의 마음 잘 알겠어요. 저도 현감님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주연아 씨도 대길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자신을 변화시킨 대길이의 의지와 노력이 대단해 보였어요. 정말인가요? 그럼 저와 혼인하시겠습니까? 주연아 씨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예, 기꺼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혼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양대감도 딸의 의견을 존중해서 혼인을 허락했어요.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대길이는 현감의 예복을 입고 화려한 가마를 타고 양대감 댁에 갔어요. 주연아 씨도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습니다. 머슴에서 현감이 되어 양반 규수와 혼인하는 일이니 화제가 안 될 수 없었죠.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올리고 술을 나누는 의식을 마쳤습니다. 대길이는 꿈만 같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어요. 주연아 씨는 대길이의 거친 손을 보며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주연아 씨의 따뜻한 말에 대길이는 감동했어요.
옥분이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씨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평생 아씨를 소중히 모시겠어요. 저도 현감님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당신이 제 지아비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대길이에게는 단순한 욕망이 아닌 깊은 사랑의 감정이었어요. 주연아 씨의 벗은 몸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대길은 밤이 끝날 때까지 아 씨의 탐스러운 몸을 괴롭혔어요. 현감으로 부임한 후 대길이는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산신령이 꿈에서 가르쳐준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공정하고 자비로운 현감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주연아 씨와의 생활도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시를 주고받으며 문학적 소양을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길이는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산신령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신령이 아직도 호리병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행복이 산신령님 덕분인데 나만 이렇게 좋은 일을 당해도 되는 건가? 대길이는 점점 산신령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아 씨와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대길이는 집 안채의 보물 상자에서 호리병을 꺼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연아 씨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산신령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산신령님께서 아직도 이 작은 호리병 속에 갇혀 계시는구나. 대길이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산신령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산신령은 좁은 호리병에서 나올 수도 없는 신세였으니까요. 호리병을 문지르자 다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오, 또 부르는구나. 이제 마지막 소원을 빌 차례로군. 예, 산신령님. 그런데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산신령님은 언제부터 이 호리병에 갇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셔야 하는 건가요? 산신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것 참 오래된 이야기로구나. 나는 원래 무릉도원에서 자유롭게 살던 신선이었다. 하지만 너무 자유분방해서 사고를 좀 치고 다녔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어떤 도사가 나를 이 호리병에 가두어 버렸지. 그 이후로 수천 년째 이곳에 갇혀 있다. 수천 년이나요? 그럼 언제까지 계셔야 하는 건가요? 글쎄,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곳에서 나갈 수 없거든. 오직 소원을 빌어주는 사람의 도움으로만 가능하지. 대길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산신령이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를 깨웠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소원을 빌었지. 나를 위해 소원을 빌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 소원을 빌어줄 거라 생각지는 않으니 걱정 말 거라. 산신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 정작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던 거였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다. 나는 원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명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 소원을 말해보거라. 무엇을 원하는가? 더 큰 권력? 엄청난 부? 아니면 불로장생? 대길이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더 원하는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 더 높은 벼슬에 오르고 싶기도 하고 주연아 씨와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산신령의 처지를 생각하니 그런 욕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는데
산신령은 수천 년째 갇혀 있다니 너무 불공평했어요. 산신령님, 저는 세 번째 소원으로 산신령님을 이 호리병에서 해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산신령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런 소원을 빌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뭐라고?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예, 산신령님께서 다시 무릉도원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산신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내 소원인가? 너는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어요. 산신령님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좋은 지위도 얻었습니다. 이제 산신령님께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다시 무릉도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산신령은 대길이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리병에서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산신령의 몸도 점점 빛이 났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로구나. 산신령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대길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길아,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소원을 빌어준 사람이야. 나는 내가 준 이 선물을 평생 잊지 않겠다. 천만에요, 산신령님.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많아요. 비록 내가 더 이상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과 진실한 마음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계속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대길이에게 깊이 절하며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빛과 함께 사라져 무릉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리병은 그냥 평범한 골동품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신비한 힘은 없었지만 대길이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주연아 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아, 이건 옛날 기념품이야. 별것 아냐. 대길이는 미소 지으며 호리병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산신령의 일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당신 요즘 왠지 더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냥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당신도 그중 하나고. 주연아 씨는 수줍게 웃었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해요. 대길이는 주연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의 힘으로 얻은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산신령이 준 것은 기회였고 그 기회를 살린 것은 자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후 대길이는 더욱 훌륭한 현감이 되었어요.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주연아 씨와도 금슬 좋게 살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죠. 가끔 대길이는 산신령을 생각했어요. 지금쯤 무릉도원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 베푸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어. 욕망만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지. 대길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작은 소원에서 시작되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아름다운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한 사람은 진짜 행복을 찾았고 또 다른 존재는 오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